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돈을 벌고 있지만 글쓰기가 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돈을 넘어서 나를 성장시켜주는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글쓰기로 선택했던 플랫폼이 블로그였을 뿐인데요. 사실 글을 쓰는 플랫폼은 블로그 말고도 되게 많잖아요. 뭐 브런치도 있고 요즘은 스레드도 있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어디에다든지 글을 쓰면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글쓰기가 언젠가 나를 빛나게 해줄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글쓰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일단 나도 모르게 힐링이 돼요. 저는 원래 예전에는 일기장에다가 제 생각을 좀 쓰곤 했거든요. 최근에는 블로그에도 좀 비공개로 있었던 일이나 그 감정들을 바로바로 좀 적고 있어요. 지금 당장 쓰지 않으면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바로 휘발돼서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 감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도 그때가 어떤 감정이었지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감정을 좀 고이고이 간직하고 싶어서 한 문장이라도 대충 좀 그냥 블로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비공개로. 그 외에도 제가 끄적거리고 있는 공간은 총 5개인데요. 블로그, 인스타, 스레드, 다이어리, 노션이에요. 그 중에서 저는 블로그의 가장 큰 매력을 느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가 블로그의 매력을 느꼈던 건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부터인데요. 원래는 제가 좀 노트에다가 끄적거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노트는 단점이 이 사진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출력해서 붙여도 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핸드폰 사진 일일이 찍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붙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아이 사진이랑 같이 글을 쓰면서 좀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플랫폼이 바로 블로그였어요. 2010년도에 제가 블로그를 처음 개설했었거든요. 중간에 좀 그냥 뭐 기록용으로 남겼던 블로그를 2018년도에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찾게 됐어요.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았던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아이가 한 10개월 정도였어요. 10개월 정도였는데 그때 한참 애가 좀 감기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감기에 걸리다 보니까 좀 칭얼대는 것도 많고 또 이제 아파하기도 하니까 그거를 이제 케어하려면 엄마도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좀 육아하는 게 힘들었어요. 육아하는 게 힘들었는데 남편이 회식을 한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원래 남편이 이제 회사 그 부서 특성상 거의 좀 회식이 없었는데 그날 유독 이제 저도 힘들어가지고 남편이 언제 오나 좀 오매물망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회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속에서 약간 욱하는 감정이 좀 올라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막 좀 제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 남편 오면 좀 잔소리도 하고 그러면서 좀 싸움으로 번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이를 재우고 그때 밤에 이제 블로그를 열었어요. 블로그를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감정도 쓰고 또 오늘 아이와의 있었던 일도 쓰고 그랬더니 갑자기 속에서 욱한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온 정신을 이제 글에 몰입했잖아요. 글에 몰입했더니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괜시리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남편한테 짜증을 냈을 텐데 짜증을 안 냈죠. 이 약간 기분 안 좋은 감정들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이 글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남편한테 잔소리도 덜하고 또 육아로 그 힘든 과정을 또 블로그에 기록하면서 뭔가 힐링이 되고 그러면서 저는 더 블로그에 빠지게 되었거든요. 정보성 글도 이제 쓰다 보니까 방문자도 많아지고 뭐 이제 애드포스 수입도 벌게 되고 제가 원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는데 블로그를 하면서 좀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글쓰기가 좀 나를 치유해주는 시간을 주는구나. 그리고 나를 조금씩 성장시켜 주는구나 라는 걸 그때 좀 많이 느꼈어요. 이 힘든 일이 있거나 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힘듦이 없어져요. 제가 요거를 남편한테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어딘가에 한번 글을 써봐라. 그랬더니 남편도 진짜 그렇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뭔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 지금 회사 가기 싫은데 하면은 그 실시간의 감정을 한번 써보세요. 만약에 감정을 쓰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쭉 나열해 보세요. 그 글을 쓰면서 내가 왜 오늘 힘들었고 또 누구 때문에 힘들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쓰다 보면 속에서 좀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게 되고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블로그의 또 좋은 점은 나중에 또 내가 열어볼 수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좀 내가 원할 때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때 이런 기분이었구나 돌이켜보면서 좀 추억도 소환하고, 그리고 또 동기부여도 다시 받게 되더라고요. 저는 옛날 글을 좀 많이 보면서 힘들 때마다 내가 예전에 아, 정말 이렇게 의욕이 넘쳤구나, 뭐 열정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 했구나, 이런 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좀 자극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쓰는 기록들이 그 힘듦을 이겨내고 앞으로 좀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쓰기를 계속 하다 보면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좀 찾아주기도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나만 혼자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혼자 기록을 해도 나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좀 뭔가 나를 더 빛나게 해주는 그런 순간은 찾아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글을 쓴 거를 다른 사람이 보면 그 글이 만약에 좋잖아요? 그러면 그게 퍼지고 퍼져서 약간 나비 효과처럼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또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제가 보험 얘기를 쓴 적이 있었는데 무슨 글을 썼었냐면은 제가 이제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보험비로 많이 나가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아보험 항목도 좀 줄이고, 그리고 저의 실비, 제가 좀 보험이 엄마한테 물려받은 게 많아가지고 그 보험을 좀 정리를 했어요, 저 스스로.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블로그에 적었었거든요. 그냥 공부하면서, 보험 공부하면서. 그 글을 보고 누가 찾아왔냐면 이 보험 어플 플랫폼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보험 어플을 이제 출시하는데 블로그에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자기네들 보험 어플을. 그래서 그 회사의 블로그에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글을 써주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거들을 찾는 거죠. 마치 약간 블로그 대행이기도 한데 그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한 4분이 같이 그 블로그를 운영을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한두 개씩 보험에 대한 글을 썼었어요. 그 마케팅 담당자 분한테 저를 어떻게 찾았냐고 물어보니까 제 그 보험 글을 봤대요. 그 보험 글을 보고 아, 이분이라면 좀 보험에 대한 어떤 지식도 있는 것 같고 우리 회사를 좀 더 마케팅을 해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컨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그냥 제가 글을 썼는데 나도 모르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하나 두 개씩 좀 찾아오더라고요.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내가 오늘 이런 글 써봤자 뭐가 될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절대 의심하지 마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좋아서 공부하고 그런 거를 기록하는 일이 나의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내가 이런 공부를 하는 또 기록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어떻게 보면 또 멀리 보면 인생의 방향을 또 찾아주기도 하는 것 같고요. 내가 좋아서 글을 쓰다 보면 그 분야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전문가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 노래 아세요?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 있잖아요. 제가 이 노래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 말하는 대로 가사처럼 저는 내가 무언가를 말하고 또 기록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를 좀 믿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버킷리스트로 막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학창시절 때부터 적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 꺼내보면 하나 두 개씩 지금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는 기분이 들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유튜브 구독자 10,000명도 뭐 유튜브 개설할 때 제 버킷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10,000명, 유튜브 구독자 10,000명 달성하기 이런 것도 적어놨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의 힘 그리고 글의 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위탁 판매를 좀 하고 있잖아요. 위탁 판매를 할 때 처음에는 원래 기존에 도매국에 있었던 그 상세 페이지를 가져와서 그냥 상품을 팔았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하나 두 개씩 팔리다 보니까 제가 상세 페이지 제작에 도전을 해봤었어요. 외주에 안 맡기고 그냥 미리 캔버스로 만들 수 있거든요. 요즘엔 쉽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바꾸고 나서 이 주문이 좀 늘어나는 걸 봤어요.
이 구매 전환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야 되나? 이때 제가 마케팅 책도 보고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습득이 좀 빨랐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동안의 글쓰기의 힘이 좀 여기에서도 발휘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원래 말을 되게 조리 있게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회사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조금 그냥 이제 뭐 시키는 일이나 이런 건 잘 하지만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보성 글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정보들을 조합해서 잘 배치하는 그런 실력을 쌓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블로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의 업무를 할 때 또 이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메일을 쓸 때나 그리고 또 보고서를 쓸 때 이 글쓰기의 실력이 늘어나면서 이런 좀 글로 쓰는 거, 메일을 쓰거나 회사 업무 할 때,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려줄 때 이런 능력들도 조금씩 커지는 거를 조금 요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글 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은 모든 상황에서 내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데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저는 글쓰기의 플랫폼으로 블로그를 선택했고 10년을 넘게 운영하면서 블로그로부터 위로도 받고 또 블로그로 또 빛이 나고, 저도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내 글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제가 빛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서 또 한 단계 성장을 하고 그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 글쓰기의 무한 매력에 빠지고 있는 중이어서 앞으로도 글을 잘 쓰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물론 뭐 많은 책도 보고, 그리고 특히 저는 그 잡지 에디터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글을 너무 잘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글도 많이 보고 하면서 앞으로도 글쓰기의 실력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아요. 그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저만의 무기를 만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글쓰기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했는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글쓰기의 장점. 첫 번째,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글을 쓰면은 힐링이 되고 안정이 된다. 마음의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그리고 두 번째, 글쓰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주기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글쓰기를 하다 보면은 모든 상황에서 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요렇게 좀 글쓰기의 장점을 추려봤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하시면서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이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공감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런가라고 좀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글쓰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 영상에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블로그 외에도 다른 플랫폼들이 많아요. 근데 다만 블로그를 하면서 좋은 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블로그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글쓰기, 특히 글쓰기는 정말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글쓰기로 벌써 나만의 무기를 찾으셨다, 또는 뭐 이 내용에 공감하신다 하시면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